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한 도시, 수만 명이 모인 거대한 경기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이 외친 이름은 단 하나. 모두가 한국 선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태극기로 뒤덮였습니다. 붉은 물결, 푸른 물결, 그리고 끝없이 울려 퍼지는 한국의 이름. 미국 땅 한복판에서 한국의 선수가 만든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야구와 미식 축구만이 진짜 스포츠라며 떠들던 미국 언론들, 축구. 그건 여자들이나 하는 운동이지. 라며 비웃던 전문가들, 그리고 아시아 선수 따위가 무슨 스타냐? 라며 조롱하던 팬들까지. 지금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단 한 명의 한국 선수가 이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입장권은 순식간에 매진, 안표 가격은 월드 시리즈보다도 치솟았고 도시의 거리는 태극기와 한국어 응원으로 물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시민들은 외칩니다. 한국 선수의 이름이 우리를 바꾸고 있다. 도대체 한 명의 한국 선수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린 걸까요? 죽어가던 도시를 살린 단 한 명의 한국 선수, 그 기적의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콜맨이에요. 저는 67살이고 거의 70해 동안 제 인생은 온전히 야구였었어요. 야구는 저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었어요. 야구는 제 어린 시절이었고 제 가족이었고 제 교육이었고 또 제 꿈이었었습니다. 야구가 저의 모든 것이었었어요. 제가 처음 다저스 스타디움에 들어갔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7살이었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긴 경사로를 함께 올라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눈앞에 야구장이 펼쳐졌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었어요. 잔디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초록빛이었고 조명은 마치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 수천 명의 팬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는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리처드, 이게 진짜 스포츠다. 이게 야구다. 이게 인생이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들어왔고 절대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야구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야구와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방망이를 들고 모래 운동장으로 뛰어갔었어요. 친구들과 해가 질 때까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며 공을 던지고 치고 있었었죠. 선수들의 이름, 타율, 유명한 홈런 장면 하나하나를 외우고 있었어요. 베이브 루스는 저에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었어요. 제키 로빈슨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었어요. 야구는 저의 스승이었고 저의 신앙이었었어요. 성인이 된 후 저는 야구를 제 직업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스포츠 기자로 일했었어요. 30년 동안 기자석에 앉아 매 순간의 투구와 스윙, 이닝을 메모하고 글로 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갔지만 저는 언제나 야구장에 있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게 뭐 필요해? 야구만 있으면 충분해. 그럼 축구는요? 제게 축구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공을 차는 어린애들 놀이일 뿐이었죠. 축구는 진짜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축구는 느리고 지루하고 의미 없었어요. 전략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영웅도 없었죠. 그냥 뛰고 그냥 쫓고 그냥 90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경기였었어요. 그게 저의 편견이었고 저의 고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꽉 붙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월드컵 얘기를 하면 저는 눈을 굴리고 있었고 동료들이 축구 하이라이트를 볼 때 저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진짜 남자는 야구를 하지. 진짜 전략은 야구에 있지. 축구는 그냥 애들 장난이야. 사람들은 제 말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였고 기자였고 야구의 사나이였었으니까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제 태도는 변하지 않았었어요. 제 아들 스티브는 축구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저는 늘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선수들 이름을 말했어요. 메시, 호날두,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왔다는 손흥민이라는 선수 이름도 꺼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야구에는 역사도 있고 숫자도 있고 머리도 쓰지. 축구는 그냥 뛰는 것뿐이야. 67회 동안 이게 제 진리였었고 제 세상이었었어요. 야구는 제 위로였고 제 자랑이었고 제 마음을 둘러싼 벽이었어요. 그 벽 안에는 축구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변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우리가 세운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러나 제 편견이 시험받으려 하고 있었고 제 세상이 흔들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올 사람은 제가 한때 비웃고 무시했던 이름이었어요. 손흥민. 한국 축구 선수의 이름. 제 인생에 들어와 결코 떠나지 않을 이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스포츠와 자존심과 존중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릴 이름이었었어요. 67살의 저는 이제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아주 큰 착각이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스티븐이에요. 그는 지금 30살이 넘었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라고 있었고 저와 함께 다저 스타디움에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저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고 있었죠. 야구가 인생이다. 야구가 전략이다. 야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포츠다. 저는 오랫동안 스티븐이 제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점점 커갈수록 저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의 방에는 더 이상 야구 카드가 가득하지 않았었어요. 벽에는 다저스 선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축구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의 포스터, 팀 로고가 그려진 머플러,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구단들의 유니폼,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스티븐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 축구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크게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아마도 방망이나 글러브 살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들에서나 그렇겠지. 여기 미국에는 진짜 스포츠가 있잖아. 야구, 농구, 풋볼. 저런 그냥 뛰어다니는 경기는 아니지. 스티븐은 저랑 싸우지 않았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미소만 지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경기를 보면서 소리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예전에 제가 다저스 경기를 보며 소리치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는 선수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고 그건 마치 제가 타율을 외우던 모습과 같았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스티븐이 말했었어요. 손흥민은 달라요. 그는 특별해요. 그는 한국의 자랑이에요. 저는 눈을 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스포츠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야구에는 베이브 루스, 행크, 에런, 쇼헤이 오타니 같은 전설이 있지. 영웅들이 있잖아. 그 한국 선수는 뭐야? 그냥 공 쫓아다니는 또 다른 선수일 뿐이지. 하지만 스티븐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해가 갈수록 그의 축구 사랑은 더 강해지고 있었고 저의 축구에 대한 반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같았어요. 야구 대 축구 세대 대결 같은 거였죠.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스티븐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빠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손흥민이 LAFC에 와서 경기를 해요. 바로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요. 저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빠 제발 같이 가요. 딱 한 경기만요. 직접 눈으로 손흥민이 뛰는 걸 보세요. 저는 바로 거절했었어요. 안 돼. 축구는 지루해. 90분 동안 아무것도 없어. 시간 낭비야. 하지만 스티븐은 물러서지 않았었어요. 그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기해요. 딱 한 번만 같이 가요. 아빠가 재미없다고 하면 제가 다시는 축구 얘기 안 할게요. 절대요.
하지만 아빠가 조금이라도 즐기셨다면 그땐 다시 같이 보셔야 해요. 저는 멈칫했어요. 그는 진지해 보였고 자신감이 가득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자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당연히 내가 이길 거야. 축구는 지루하잖아. 전략도 없고 자부심도 없지. 가서 한 번 보고 재미없다고 하면 끝이야. 이제 스티븐도 그만두겠지. 그래서 제가 대답했었어요. 좋아. 한 경기. 딱 한 번만. 그 대신 그 뒤로는 이 집에서 축구 얘기 금지야. 스티븐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어요. 좋아요. 약속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마치 계약서에 서명이라도 한 것처럼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제 자신이 대견했었어요. 이미 제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기장에서 하품하고 고개를 저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봤지? 내가 말했잖아. 야구가 더 낫지. 야구가 진짜 스포츠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눈이 멀어 있었어요. 인생은 늘 우리를 틀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악수, 단순한 약속 하나가 제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67회 동안 붙들고 있었던 편견에서 제가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제 아들 덕분이었었습니다. 경기 날이 드디어 왔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제 아들 스티브는 무척 들떠 있었지만 저는 관심 없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 스포츠면에서 야구 기사를 읽고 있었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건 지루할 거야. 이건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하지만 경기장 쪽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저 스타디움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저스의 푸른 유니폼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BMO 스타디움으로 향하고 있었고 전혀 다른 걸 걸치고 있었어요. 저는 두 번 눈을 깜빡였어요. 깃발이었어요. 수십 개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미국 국기가 아니었고 팀 로고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의 태극기였었어요. 빨강, 파랑, 하양, 검정의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정말 로스앤젤레스 맞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든 서울로 와버린 건가? 스티븐이 웃으며 말했었어요. 아빠 보세요. 이게 손흥민이 하는 일이에요. 그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제가 더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건 한국인뿐이 아니었어요. 백인, 미국인, 흑인 가족, 라틴계 팬들도 있었어요. 옆에서 스페인어가 들리기도 했고 한국어 응원도 함께 들리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텍사스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온 사방에서 모여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손흥민. 그 소리는 저를 천둥처럼 강타했었어요. 저는 월드 시리즈도 직접 가봤고 다저스 팬들이 끝내기 홈런에 환호하는 것도 보았었어요.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어요. 더 컸고 더 깊었어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된 외침이었고 자부심이었고 마치 공동체 전체가 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에너지는 더 커지고 있었어요. 좌석은 하나도 비어있지 않았고 일부는 LAFC 검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밝은 노랑이나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진정해. 이건 그냥 열광일 뿐이야. 경기 시작하면 곧 가라앉겠지. 하지만 그 순간이 왔었어요.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넘버 7 민. 땅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환호하고 있었고 깃발은 파도처럼 물결치고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경기장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보았어요. 손흥민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팬들을 향해 손뼉을 치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해 보였고 강인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무심결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저는 냉정하게 남아있고 싶었고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어쩌면 축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스트레칭을 하고 공을 주고받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공을 만질 때마다 팬들은 크게 환호했고 카메라는 연신 터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기뻐서 뛰어오르고 있었고 어른들마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 어떻게 한국에서 온 한 선수가 로스앤젤레스를 서울처럼 만들 수 있지?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경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킥이 차이기도 전에 저는 이미 중요한 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였어요. 이건 자부심이었어요. 이건 존중이었어요. 그리고 제 안 깊은 곳에서는 비록 그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축구를 보러 왔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더 큰 걸 보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힘, 자부심의 힘, 그리고 단 한 사람,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스포츠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었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자 경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봐라. 그냥 뛰는 거잖아. 구조도 없고 전략도 없어. 그냥 혼란일 뿐이야. 선수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공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야구에 익숙한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엉망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야구에서는 모든 게 순서대로 있었어요.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치고 야수들이 움직이고 한 번에 하나의 행동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22명이 한꺼번에 한 공을 쫓고 있었어요. 그건 혼돈처럼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 말한 전략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저는 손흥민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그냥 뛰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쫓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보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경기장을 훑고 있었어요. 마치 야구에서 포수가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읽어내고 투구 전에 모든 걸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25분쯤 되었을 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뒤로 움직이며 마치 미드필더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비수들이 따라붙으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는 차분히 공을 잡더니 경기장을 가로질러 40m나 되는 패스를 보냈어요. 공은 그대로 동료의 발 앞에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완벽한 정확성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건 마치 유격수가 왼쪽 깊숙한 곳에서 1루까지 한치 오차 없이 던지는 거랑 똑같잖아.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제 심장은 순간 멎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축구에도 시야와 계획, 지능이 있다는 걸 보고 있었어요. 몇 분 뒤 손흥민은 다시 공을 잡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3명의 수비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갇혔네. 하지만 손흥민은 빠르고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수비수를 한 번의 터치로 제쳤고 두 번째는 재빠른 페인트 동작으로 피했어요. 세 번째가 몸을 날리자 손흥민은 속도를 늦추며 거의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완벽하게 빈 공간으로 공을 내주고 있었어요. 곧바로 다른 선수가 측면을 달려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어서 머리로 쾅! 골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골이 터진 거였어요.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팬들이 뛰어오르고 깃발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우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손흥민.
그리고 저는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손뼉을 치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외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스포츠다. 이게 팀워크다. 이게 전략이지. 제 아들은 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제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제 마음속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경기 내내 제 눈은 손흥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골을 넣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공에 손도 대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동료들을 살리고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 뛰지 않았어요. 그는 팀을 위해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닫고 있었어요. 야구에서 저는 늘 전략을 사랑했었어요. 투수와 타자의 대결, 도루할지 말지의 결정, 외야수들의 위치 선정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 축구에서도 전략이 있었어요. 순간순간이 아니라 몇 초마다 있었어요. 축구는 더 빨랐어요. 축구는 살아있었어요. 멈춤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고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전략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67회 동안 저는 축구를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뛰고 그냥 쫓는 거라고. 영웅도 없고 머리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틀리고 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축구에는 지능이 있었어요. 축구에는 팀워크가 있었어요. 축구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손흥민이었어요. 심판이 마지막 휘슬을 불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지루할 거라 기대하고 왔는데, 아들의 경기를 비웃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대신 저는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어린아이처럼 환호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티븐을 바라보며 제 입에서 절대 나올 줄 몰랐던 말을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다르구나. 한국은 진짜 영웅을 세상에 보냈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고 귀는 여전히 경기장의 함성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야구 말고는 어떤 경기에서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스티브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이제도 축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손흥민의 패스와 골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조금은 쑥스러운 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건 뭔가 대단하더라. 스티브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같이 가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코리아타운으로 갔어요. 저는 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보통은 그냥 새로운 음식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거리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문마다 깃발이 걸려 있었고 식당과 술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챔피언이라도 된 듯 응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가족 식당 앞에 멈췄어요. 문을 열자마자 마늘과 간장, 그리고 구워지는 고기의 냄새가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TV에서는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당연히 화면에는 손흥민이 웃으며 동료들과 손을 잡고 팀을 북돋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닥다닥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리플레이 장면에 맞춰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고 있는 이름은 단 하나, 손흥민이었어요. 식당 주인인 한국인 노인이 환한 얼굴로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그의 아내가 뒤따라와 메뉴를 들고 있었어요. 노인은 물었어요. 오늘 손흥민 경기 보셨습니까?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대단했어요. 노인의 눈빛이 자랑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 선수 덕분에 오늘 우리 식당이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축하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민자로서의 자부심 말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국계 미국 청년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함께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며 어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손흥민이 나오자 젓가락을 들고 함께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공동체였어요. 이건 존중이었어요. 주인의 아내도 말을 보탰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착각하기도 했어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 선수 덕분에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요. 한국을 존중해요.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축구를 무시했었고 아시아를 무시했었고 한국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 명의 선수 덕분에 불타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뛰는 축구를 예전에 저는 비웃었는데 지금은 그 축구가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영웅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베이브 루스는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었어요. 제키 로빈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었어요. 쇼헤이 오타니는 일본에 자부심을 주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요. 저는 속삭였어요. 한국 당신들은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손흥민은 당신들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웅이기도 해요. 곧 음식이 나왔어요. 김치, 불고기, 뜨끈한 밥이 차려졌어요. 주인은 꼭 먹어보라며 권했어요. 저는 한 입 한 입 먹으며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였고 투쟁이었고 접시에 담긴 자부심이었어요. 그날 밤 코리아타운에서 저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어요. 문화의 힘을 보았고 공동체의 강인함을 보았고 한 선수가 수백만 명의 희망을 짊어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존중이었어요. 손흥민에 대한 존중. 한국에 대한 존중. 제가 한때 무시했지만 이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좋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원문을 빠짐없이 담아 존중을 표현한 구어체 존댓말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의에 썼어요. 의에 썼습니다를 적절히 섞었고 화자는 저로 유지했습니다. 부드럽고 친근한 대화체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코리아타운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온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경기장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시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 붉고 푸르고 검고 하얀 깃발이 파도처럼 흔들리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의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손 선수 덕분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민자로서의 자부심 말입니다. 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67회 동안 저는 제가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야구만이 진짜 스포츠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하룻밤 축구가 제 벽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제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따르고 신문을 펼쳤어요.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흥민 로스앤젤레스를 정복하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맞아. 그는 나도 정복했어. 그 뒤 몇 주 동안 저는 제 안에서 낯선 변화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다저스 모자를 쓰고 다녔지만 옆 옷장에는 새로운 유니폼이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과 금색 그리고 등에 적힌 숫자 7. 이름은 손. 여전히 야구 경기를 보러 갔었지만 이제는 LAFC 경기에도 가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제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응원가까지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수천 명과 함께 울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가끔은 한국어로 외치기도 했었어요. 손흥민. 제 친구들은 금방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리처드,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축구를 싫어했잖아. 지루하다고 했었잖아.
애들 장난이라고 했었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축구는 전략이야. 축구는 팀워크야. 축구는 자부심이야. 그리고 손흥민이 그걸 내게 증명해줬어. 다른 친구가 농담하듯 말했어요. 그럼 너 이제 한국인 된 거야? 저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쩌면 조금은. 왜냐면 내가 손을 응원할 때는 단순히 스포츠를 응원하는 게 아니거든. 단순히 도시를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느끼고 있어. 한민족, 한 공동체의 하나의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 저는 코리아타운 식당이 떠올랐어요. 눈물을 머금은 노부부,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 경기 후 서로를 끌어안던 낯선 사람들. 그 순간 저는 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스포츠는 단순히 승리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스포츠는 소속감이었어요. 스포츠는 존중이었어요. 야구는 제게 어린 시절을 주었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을 주었고 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야구를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축구는 제게 새로운 것을 주었어요. 변화를 주었고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 대한 존중을 주었고 새로운 영웅을 주었어요. 그 영웅은 한국에서 왔었어요. 그의 이름은 손흥민이었어요. 오늘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저스의 점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도 함께 찾아보고 있었어요. 제 아들 스티븐과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는 여전히 야구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축구 이야기도 하고 있었어요. 손의 골, 손의 도움, 손의 리더십에 대해서도요. 스티븐은 한 번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빠, 손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는 달이에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달이에요.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볼 때 저는 단순히 축구 선수만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지도자를 보고 있었고, 자부심을 보고 있었고, 존중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앞에 우뚝 선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움도 의심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야구 팬이야. 나는 축구 팬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손흥민 팬이야. 왜냐하면 손은 로스앤젤레스를 바꾼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바꾸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